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은 뭔가요? 네, 고 구하라 씨 금고 도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사회 사건들이 터졌는데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선 배경 설명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지코 씨가 왜 갑자기 이번 주에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언론에 뭐 입장도 내고 막 그랬는지 거기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수 지코는 오늘 말씀드릴 구하라 씨 금고 도난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코가 관련된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어요. 음. 그런데 사실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지코 씨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음. 이 사건 관련해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당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인데요. 음. 그 영상을 보면 그 용의자의 얼굴이 지코와 닮았다. 예. 네, 그런 짐작을 통해서 결국 지코 씨 관련 설이 계속 퍼지게 된 거죠. 아니 오늘 이번 주에 갑자기 지코 씨 이름이 언론에 막 도배가 되면서 그거 나 아니에요. 구하라 씨네 집 금고 훔친 건 나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갑자기 무슨 소식이야? 이제 궁금하셨을 분들이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하라 씨네 집 금고 훔친 사람은 지코 아니다. 법적 대응까지 지코 씨가 할 거다.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여러분들이 아니 고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걸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고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란 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조금 전에 영상에도 이제 그 용의자의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도대체 누가 이 금고를 훔친 음.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사건은 2019년에 벌어졌습니다. 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겸 배우였고요. 그리고 또 6인조 걸그룹 카라 멤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도 살던 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네. 그리고 49일이 지난 2020년 1월 13일 49제 추모식이 있었는데요. 음. 생전에 구하라 씨가 살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던 가족들도 49제 마친 다음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살던 그 빌라는 49일 만에 이제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가족들이 떠나던 그날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0시 15분경에 네. 한 남성이 이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구하라 씨의 개인 금고를 훔쳐 들고 달아났습니다. 금고 도난 사건. 어떻게 진입해서 금고를 가져갔는지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 구하라 씨네 집에는 CCTV가 4대 부착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남성이 어떻게 이 집에 침입을 했는지 지금 영상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비닐을 이제 눌러 쓰고요. 네. 또 안경을 쓴 남성인데요. 담벼락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집 마당으로 들어갔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뭇잎으로 CCTV를 가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마당을 이제 그 가로질러 갑니다. 저렇게 침입자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죠. 아, 너무 선명해요. CCTV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허리를 좀 숙인 다음에 가서요 접근을 한 다음에 예.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합니다. 예. 예,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때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손을 대가지고 뭔가 좀 문을 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침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들여다본 다음에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담벼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요 외벽의 구조물을 딛고 2층 베란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연결된 문을 열고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집 안으로 침입한 사람.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좀 이상한 부분 어떤 네네. 부분이요? 이렇게 어렵게 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여러 번 시도한 다음에 결국 집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서 훔쳐 들고 나온 게 구하라 씨의 금고 하나였습니다. 금고에 뭐 돈이 잔뜩 들어 있다고 하면은 금고만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그 금고에는 돈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제기하는 건
일반적인 절도범이 아닐 것 같다. 왜냐면 금고 말고 그 주변에도 명품이면 뭐며 가져갈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그것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빠가 신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우선 너무 늦게 알았어요. 도난 사실을. 네. 왜냐하면 2달이나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집 정리하러 다시 왔다가 그제서야 금고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경찰이 신고했지만 집 주변에 있던 다른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들은 안타깝게도 다 사라져서 확보하지 못했고요. 또 집에 조금 전에 함께 보신 집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너무 가렸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은 뭘 네. 만지잖아요. 네네. 막 이것저것 만지고 지문은 확보가 안 됐습니까? 장갑을 이제 끼고 있었거든요. 장갑도. 네, 지금 이제 지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렇게 금고를 들고 나온 다음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혹시 기다리고 있던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등등 전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용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이 좀 전에 보신 그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를 기대했거든요. 네. 제보가 여러 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용의자 특정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면서 난 이것도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가 궁금했냐면 범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맨 처음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비밀번호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종전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저 사람이 침입자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구하라 씨와의 관계 확인이 중요할 겁니다. 물론 지나가던 빈집털이범이 우연히 이 집에 왔다가 집 빈 걸 발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번호나 눌러봤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잘못 누르면 그렇죠. 경보음이 크게 울립니다. 그것도 그렇고 남의 집 비밀번호를 내가 몇 번 쳐가지고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빈집털이범의 우연한 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뭔가 구하라 씨와 관련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족들도 했고 그래서 네네. 그 주변인들 상대로 조사도 많이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침입한 다음에 금고 외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물로 내다 팔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물건들도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었대요. 네. 뭐 명품이며 이런 것들. 그렇다면은 우연히 침입을 해서 금고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금고가 집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혹시 금고 안에 있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금고를 들고 온 건 아니냐. 그렇죠. 종합해 보면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요. 지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경찰이 유족과 지인들에게 이 남성의 인상착의, 좀 전에 보신 그 영상 네. 등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도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못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침입자가 구하라 씨를 직접 아는, 서로 잘 아는 지인이었을 가능성보다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금고가 집에 있으며 금고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고 그거를 가져가고 싶은 특정한 사람이 제3의 인물에게 금고 절도를 시켰을 가능성, 청부했을 가능성. 사주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청부 절도를 시켰을 가능성. 그러면은 최초 용의자는 어쨌든 아는 사람 중에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네,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던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생전에 이 집에 드나들면서 교류했던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일종의 지인들 사이엔 아지트처럼 네. 편하게 드나들고 뭐 이런 곳이었나 봐요. 네, 활발히 교류하고 또 좋은 만남을 가졌던 거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 뭐 사망 후에 유족이 비밀번호를 바꾸긴 했지만 그전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그래서 범인이 비밀번호를 눌러봤다. 이 사실만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단서는 없습니까? 금고의 무게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무게가 31kg 정도거든요. 빈 금고의 무게가. 네. 근데 이게 혼자 들고 계속 끝까지 이동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금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지하게 무거워요. 손으로 어지간히 흔들어서는 꿈쩍도 안 할 정도인데 그걸 혼자 번쩍 들고
같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물론 금고마다 뭐 다 크기가 다르고 무게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30kg 넘는 금고를 혼자서 계속 이동시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집 밖 어딘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좀 아. 공범이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금고를 설령 혼자서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이걸 열거나 뭐 부수거나 어떻게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였다면 이 금고 전문가에게 이 다음 절차를 맡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다 할 수는 아, 없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경찰도요. 직접 금고를 가져간 이 범인 외에도 예.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한참 전 이야기인데 네. 범인을 잡아도 공소시효 끝난 건 아니에요? 절도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 일은 4년 반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면은요. 잡을 수 있어요. 한 2년 반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그 고 구하라 씨 금고 도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니 4년 반 전에 금고 도난 사건을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서 떠들고 뭐 누가 했니, 누가 뭐 관련이 있니 없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구하라 씨가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버닝썬과 관련된 BBC 다큐멘터리, 그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가 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BBC 다큐멘터리 여기에서요. 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 네. 그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 씨가 생전에 이 버닝썬 사건의 매우 중요한 제보자였다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버닝썬 사건을 굉장히 깊숙하게 다뤘던 사람인데 그렇죠. 구하라 씨가 결정적 제보를 했다는 사실은 저도 몰랐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뉴스쇼에서 당시에 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보도도 하고 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 버닝썬 게이트는 사실 그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후에 이 사건 조사하다가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나왔잖아요. 네.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 또 마약 투약 의혹, 탈세 의혹 등들이 계속 나왔고 그러다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빅뱅 승리의 성매매 알선이나 성접대 의혹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비롯해서 집단적인 성범죄의 실상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3년 전에 그 가수 정준영 성관계 불법 촬영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준영이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 사설업체에 맡긴 후에 이 수리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네. 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검찰이 더 이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아서 수사가 마무리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사가 좀 부실했던 건가요? 그 과정에 경찰이 뭐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기도 했죠. 네. 아무튼 당시에는 정준영의 고소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욕도 먹고요. 팬들의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삐뚤어진 팬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포렌식 작업을 맡은 그 업체 관계자가 이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자 이 정준영의 휴대폰 자료에 기초해서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한 거예요. 결국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만 아니라 마약 등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성범죄 정황까지 드러났고요. 경찰 고위 간부 개입까지 확인됐죠. 자, 이 버닝썬 세트 사건하고 금고 도난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승리의 카톡, 뭐 정준영 카톡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내용이 조작되지 않은 진짜다라는 걸 제보했던 게 이제 알고 보니 구하라 씨였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진짜로 정준영과 승리의 휴대폰에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을 알린 거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진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게 된 거였고요. 또 구하라 씨는요. 당시 그 문제의 단톡방의 멤버였고 처벌까지 받았던 최종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경찰 고위 간부의 실체를 밝히자. 이런 설득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정준영 폰, 뭐 승리 사건 이거의 결정적인 제보를 구하라 씨가 한 건데, 그럼 그 당시는 왜 안 알려졌느냐? 신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보를 받은 기자들이 신변을 보호해 준 겁니다. 구하라 씨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를 기자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구하라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잖아요. 네. 본인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불법 촬영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보와 공익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버닝썬 게이트하고 금고 도난 사건과의 관계는 아직도 안 나왔는데요. 네, 네. 뭘 추정하는 거죠? 사실
이 남자친구와의 그 사건도 굉장히 좀 복잡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폭행당했다면서 남자친구 최모 씨가 오히려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쌍방폭행 증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남자친구가 둘 사이의 사적인 어떤 사진 영상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잖아요. 네. 구하라 씨는 그러지 말라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까지 드러났습니다. 음. 결국 남자친구는 실형 선고 받았어요. 징역형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하라 씨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는데 구하라 씨 오빠가 최근 방영된 BBC 다큐를 보고 이제 동생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던 이게 몇 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했던 이 금고도난 사건 혹시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금고 안에 구하라 씨의 휴대전화기 5대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고 안에 돈이 아니라 휴대폰 5개, 사용하던 휴대폰이 5개 들어있었어요. 네, 물론 이걸 다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금고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 유족들이 따로 꺼내놓고 보관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범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휴대전화기가 금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고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금고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렵게 집에 들어간 다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금고만 들고 나간 게 이상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 안에는 구하라 씨 금고 안에는 폰 5개. 그러니까 구하라 씨가 한 번에 5개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까지 과거에 썼던 폰들을 거기다 다 모아놨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과거에 썼던 폰들 다 그냥 안 버리고 모아두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뭐 반납을 하면 돈을 좀 주고 그러는데 반납하면 이게 또 뭐 중국으로도 뭐 재활용이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찜찜해서 전 다 모아두고 있는데 구하라 씨도 좀 그랬나 봐요. 거기다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걸 금고 안에 넣어놨었던 모양이죠. 네. 그걸 들고 간 거죠. 들고 간 게 아니라 들고 가려 한 거죠. 아까 금고를 들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고 안에 이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든지 네. 아니면 금고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금고 안에 그 전화기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거나 등등등 결국 이 금고만 가지고 나간 얘기는 금고 안에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는 그런 아는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아니 보통 금고에는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절도범이 그래서 금고 가져간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게 들어와서 막 바로 옆에 명품들이 있는 방이었대요. 그럼 그것도 좀 이렇게 챙기고 아니면 휘적휘적 거리다가 뭐 금고를 가져간 듯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딱 금고만 들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빠의 추정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서 그것만 정확하게 들고 들어왔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도어록을 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가족들이 번호 바꿔놔서. 그러고 나서 뒷문으로 가가지고 침입을 하는데 그 문은 같이 살던 친한 후배조차도 있는지 존재를 모르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뭔가 정확히 그 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딱 그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오빠의 또 추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금고 안에 휴대폰은 빼놨던 겁니까? 다행히? 네네. 유족들이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해 놨기 때문에 설령 금고를 가져간 목적이 휴대전화기의 확보라 하더라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오빠의 추정에 따르면 이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노렸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이 금고 절도범은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그로부터 여러 가지 청탁과 사주를 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잖아요. 추정. 그 네. 관련된 지점이 있다는 그런 추정인데 네. 만약 그렇다면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도대체. 그치.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 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49세 끝나자마자 집이 빈 상황에서 침입을 했고 그거를 들고 나왔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유족들도 현재 모릅니다. 폰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들여다보진 않았대요? 열 수가 없어요. 아이폰입니까? 예,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서 아무리 유족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러니까 포렌식을 맡겨놨는데 여러분 아이폰은 푸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비밀번호. 아직도 푸는 중이다 업체에서. 네. 아직도 풀고 있는 중이다 비번을. 근데 못 풀었다. 언젠간 풀리긴 풀려요?
근데 풀지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영원히.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고절도 사건 몇 년 동안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버닝썬 게이트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오빠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때 그 사건 다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와, 정말 이거 버닝썬 게이트 때문에 누군가 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관련성을 감추기 위해서라든지 네. 또는 누군가의 연관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의심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만 도대체 그게 누군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까지는 현재로서는 아주 막연한 추측을 할 뿐이지 그러네요. 뭐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상당히 미궁에 빠진. 하지만 버닝썬 게이트가 BBC 다큐로 다시 나오고 구하라라는 존재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새롭게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퍼즐 맞추듯 그게 혹시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다는 거 이번 주에 도대체 이게 왜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탐정에서 싹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사실은 제가 그 피겨 스타 이혜인 씨 사건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 스포츠 쪽에 또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데크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지금? 그쵸. 데크쇼로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 법도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고 이번에는 뭐 허웅 선수 사건도 있고 뭐 또 손흥정 감독 사건도 다 스포츠 사건이더라고요. 진짜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일단은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예, 댓글쇼로 넘기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거기서 이야기 여러 가지 풀어가 보죠. 자, 댓글쇼 방으로 여러분 옮기겠습니다. 손탕정님 고생하셨고 네. 댓글쇼 잘하세요. 네. 저는 갈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